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다행히도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증거죠. 가을이 오면 이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처녀부살은 이사할 때, 이사하시게 되면 이사가는 집으로 어떤 물건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그 운이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거나 또 우리가 이사한 집에서는 정말 좋은 일들과 또 가족 간의 화목, 건강, 부푼 가슴, 그 부푼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 가서 좋은 일들 그리고 행복함을 지키고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소소한 부분을 잘 챙기시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사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 가는 집을 순수하게 물건을 드릴 때 그 물건 하나하나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채워지냐 나쁜 운이 채워지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양의 기운에서 살아야 되죠. 음의 기운이 습이 되면 몸이 아파지고 돈도 새 나가고 하던 일도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그리고 본인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충실하기보단 흐트러지는 그런 자세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집에 이사를 가실 때 그 집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살고 있을 때도 필요 없는 존재 중에도 하나예요. 먼지. 먼지는 보통 물건 위에도 다 안착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사 갈 때 가져가는 물건 중에 먼지가 어디에 들어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청소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를 가실 때 청소기 안까지 청소를 다 해가지고 가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에 먼지를 다 비우고 이삿짐을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안에 먼지 하나도 없이 들어가셔야 음의 기운이 없이 깔끔하게 생의 기운 가지고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의 기운이 먼지에 음의 기운이 따라서 이사 가는 집에 갔다라고 하면 일이 안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이사 왔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지? 몸이 어디가 병원 가도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아파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이제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먼지 잘 털어내고 이삿짐 잘 옮기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집안에서 청소기를 사용을 하시고 때때마다 그 안에 먼지는 바로바로 청소를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먼지를 쌓아 놓으시면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두 번째로 음식이에요. 냉장고에 기존에 있던 집에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대부분 꺼내서 버리지 않고 옮겨 가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옮겨 가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음식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음식에 관한 부분 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음의 기운, 죽어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 상한 음식이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 그리고 음의 기운이 발복이 되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뭔가의 안 좋은 기운들이 또 여러분들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사 가시기 전에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는 음식은 정리정돈을 다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삿짐 정리를 하시다 보면 뭐 녹이 쓴 물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칼이나 가위 이런 게 이빨 나간 거 요런 제품들은 그냥
다 버리시는 거, 정리하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자전거, 뭐 가전제품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형체가 망가졌거나 좀 뭐 깨져 있거나 이런 거는 다 버리시고 그 전 집에 그냥 냅두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재활용용품에 버리시거나 정리정돈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죽은 기운, 음의 기운의 것은 새로운 집에는 들이시지 않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 제 역할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은 다 짝이 있죠. 수저, 젓가락 세트, 그리고 커피잔과 받침 세트, 그리고 냄비는 뚜껑이 있을 거고요. 이렇듯 뚜껑 없는 냄비 정리정돈 하시고, 예를 들어 이제 커피잔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받침이 깨져서 커피잔만 사용을 했어.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뭐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딸려갔나 없어졌어. 그럼 이것도 숟가락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이랑 밥그릇 세트인데 하나는 깨져서 짝꿍이 없어졌어. 그럼 이것도 다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은 이사 가시기 전에 다 정리정돈을 하세요. 내 역할을 못한다. 이것 또한 죽은 기운, 음의 기운으로 이제 풍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께서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다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죽은 기운을 끌고 새로운 집으로 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되자고 이사간 집에서 또 여러분들께 긍정의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들께 영향이 되니까 요것도 정리정돈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새 집 가기 전에 다 버린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요즘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옵션으로 드립니다. 네, 뭐 그 전 주인이 다 드리고 갑니다. 막 이런 거 있죠. 북박이장, 에어컨, 내지는 뭐 자전거가 필요하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사용하던, 주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그리고 새로 들어간 집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뭐 가구가 있습니다. 북박이장은 요즘 거의 옵션으로 다 추가가 돼 있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이사를 가셨을 때 옵션으로 새 거라도 장착이 돼 있는 가구라고 하면 물건 들어가기 전에 창문도 다 열고, 그리고 가구도 문을 다 열고 우리가 기운을 이제 돌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빠져나가게 하고, 좋은 기운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 공기 순환을 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에 이제 살고 있던 분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 중에, 북박이장은 무거워서 떼거나 하면 또 돈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공기순환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 자전거나 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하고 선물로 주고 갔거나 하시면 이건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고용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잘 돼서 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프신 분이 계셨거나 또 금전적으로 크게 안 좋은 분들이 있었거나, 또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거나 속을 썩였거나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나 이런 기운들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소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구에 대한 부분은 창문을 다 열고, 그 가구에도 문을 싹 열고, 서랍장 같은 것도 다 문을 여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랍장도 버릴 수 있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소한 물건 같은 거는 다 폐기하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중고용품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제 옷 같은 것도 사실 때 꼭 염려해 두셔야 될 게, 내가 운세가 좋을 때는 별 탈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운세가 불길하거나 기운이 약해 있거나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걸 유독 많이 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또 방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새 물건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이사를 가셨을 때 동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이제 창문 열고 공기 순환을 시키고 나서도 뭔가가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그 북박이장에 빨간색 매직으로 한자, 임금 왕자를 써 놓으시는 것도 동토바람 막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 게, 이사를 갔는데 방향이 안 맞아서, 그리고 또한 이사 가서 뭐 물건이 새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건 그냥 계속 냅두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이사 탈이 난 건지 동토바람이 난 건지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사를 가실 때, 전집에서 살다가 진짜 성공을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전집에 있는 좋은 기운을 고스란히 다 들고 새 집으로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나오실 때 그 전집의 문을, 방방, 안방, 화장실, 그리고 현관문까지도 다 열어놓은 채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전에 살던 집의 좋은 기운을 새로 이사가는 집까지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예전에 살던 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는 반드시 나가시는 길에 문을 다 완전히 닫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데 집에서 밥하는 밥솥. 네, 밥솥이 제일 중요하죠. 옛날에 어르신들도 다 하던 방법인데요. 이삿짐 들어갈 때, 네, 물건 중에 제일 뭐가 들어갈까요? 먼저 들어갈까요?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밥솥이죠. 네, 밥솥을 들고 가실 때 또 재물에 관한 거, 밥솥 안에 쌀을 가득 채워서 들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쌀을 보관하는 쌀독이 있으신 집에서는 그 쌀독을 옮기실 때 정말 소중하게, 네, 안 깨지도록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셔서 좋은 집,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고 새 터전 명당으로 이동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고 실천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막 넓은 평수에 정말 어느 아파트 막 메이커 아파트 이런 것보다 내가 가서 마음 편하고 단잠 자고 단밥 먹고 그런 터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고 이사하시는 터전 명당에서 소원 성취 이루시고, 또 지금 힘들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꼭 성공의 발판이 돼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터전이 되고, 그 터전에서 기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만큼 마음적으로 풍요롭고 또 금전적으로도 대박이 나실 거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거예요. 요러니까 이제 요럴 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집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이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3년도가 윤달이 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이장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윤달이면 무조건 산소 이장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옛말에 그 윤달에는 성장을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요. 일단 그 산소를 개장을 하는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내가 돌아가신 분들의 집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집이 있고 또 그분들은 살아가는 집이 산소란 말이에요. 근데 조차고 옮기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옮긴다 하시더라도 이장, 화장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원래 묘지가 있던 산의 산신님께 고하고, 그리고 또한 그 조상님,
자리에다 또 고하셔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이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옮겨드리니까, 화장을 하니까 탈 잡지 말으시고 옮긴 자리에서 편안하게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산신전에는 여태껏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편하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이래 해서 이런 쪽으로 옮기니까 이 또한 탈을 잡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하고 옮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하는 그 행위는 일반 분들께서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내년 2023년도 이장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또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어떤 화장이나, 그리고 새로 묘자리를 쓰게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조를 하시고요. 무속인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이런 탈이 안 나게, 산소 탈이 안 나게 방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집 안에도, 사람이 사는 집, 그 집 안에도 건들면 안 되는 위치가 해년마다 바뀌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면 안 되는 방위도 해년마다 바뀝니다. 그렇듯 이 돌아가신 조상님의 산소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산소탈, 그리고 우리 산 사람들은 동토라고 얘기하죠. 이사방위가 잘못돼서 탈이 나고, 또 집안에 고치지 말아야 될 방향을 고쳐서 탈이 나고, 이게 탈이 나면 어떻게 되냐. 겪어본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기에 제가 이 영상을 또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몸수가 아픈데 왜 아플까요? 하면 제가 이제 느낌에, 이사를 가신 지 3년 되셨나요? 그 이사방위가 그때 맞지 않았습니다. 잘못 가셨어. 이사방위에 이제 관인, 철록, 이렇게 좋은 방향도 있지만, 진기, 오기 방향,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는데, 굳이 안 따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오는 운세가 나쁘면 여기서 딱 아다리가 돼서 그 영향이 크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해당하는 사람 한 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에게도 몸수로 치는 운, 그리고 잘 되는 일들이 안 풀리거나, 가족 간에 갑자기 불화가 막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안에서 웬만하면 고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특히나 화장실이죠. 이거는 일반 분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야, 화장실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 이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화 와서 선생님 우리 화장실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화장실에도 축신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고치는 날을 따로 받아서 고치시는 게 좋고요. 그 방향이 만약에 3, 4일방이 꼈다라고 하면 그 해에는 절대로 고치시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진짜 할 수 없이 뭐 물이 샌다거나 이런 경우에 고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고 하셔야 탈이 없지 괜히 진행하고 나서 일 벌려놓고 나서 무수한 애군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 확장을 많이 하죠. 베란다 확장하면서도 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집에 거의 장판을 깔았는데 요즘 강화마루, 뭐 대리석 이런 걸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바닥공사 하시고 탈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탈이 나면 동토가 나거나 하면 건강금전, 가족관계 불화,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요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우리가 2022년도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요렇게 이제 남았는데요. 3, 4일방위가 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을 통째로 북쪽에는 공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올해는 일단 2022년도 이민년은 그래요. 네. 그리고 집 통으로 봤을 때 거실이 거의 중앙에 있어요. 중앙방이 거실, 중앙의 거실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북간 쪽으로도 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공사라는 의미를 어떻게 두냐. 우리가 매일 하는 청소 그 외에 모든 것은 공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못 하나 박는 거, 그리고 뭐 거기다 액자를 못 아니고도 왜 요즘 이렇게 뒤에
본드 붙여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거 있죠. 요거 또한 다 공사로 포함을 할 수도 있어요. 꼭 망치로 갖다 때려 부시고 뜯고 뭐 이런 거 말고 예, 또 포함이 된다. 벽지 바른 것도 다 공사예요. 네. 그래서 북쪽, 동북간 그리고 중앙방위 요 세 군데는 올해 이민년 양력으로 11월달, 12월달은 누구나 피해야지 좋은 방향이다. 네, 공사하지 않으셔야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나 그 이장, 집수리, 그리고 뭐 이제 기초 다져야 되는 거 있죠. 집 지을 때. 예, 그리고 바닥 공사 요런 거 하실 때는 날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공망일이라고 해요. 대공망일은 이날은 뭐 신은 길신도 있고 흉신도 있습니다. 대공망일에는 길신이나 흉신, 좋은 신이나 나쁜 신이 이 지상에 없어요. 예. 왜냐? 오광상제님 분부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지상에 없어. 인간 세상에. 그게 이제 대공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요 날짜에 이사를 하면 되겠구나. 굳이 손 없는 날 안 챙기셔도 이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공망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영상으로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공망일 12개 날짜예요. 갑오일, 갑신일, 갑술일, 을축일, 을유일, 을해일, 임자일, 이민일, 그리고 임진일, 계묘일, 계사일, 개미일입니다. 선생님, 그게 보통 달력에도 나와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동물 표시가. 예, 날짜 밑에 동물이 있죠? 이렇게 갑오일.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 달력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뭐 음력으로 뭐가 어떻고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자, 11월달, 12월달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대공망일이 어떤 날인 것까지 제가 찝어드릴게요. 자, 11월 8일, 그리고 17일, 18일, 26일, 27일, 28일이고요. 12월달은 7일, 15일, 16일, 25일입니다. 이 날짜에는 뭐 겨울이라 이사 가거나 집 공사하거나 이장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대공망일 중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내가 갑오생이야. 그러면 갑오일에는 써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본명일이야. 내가 태어난 해운년에 똑같은 날짜는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임진생인데 임진일에는 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사년인데 계사일에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랑 내가 해운년 태어난 생과 그 날짜의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 써먹지 말으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무속신앙을 이제 종교라기보단 토속신앙이잖아요. 뭐 맹신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나쁜 건 피해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요런 거는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불상사가 닥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건 피해 가셔야 되는 게 방책이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알면 충분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상담 전화 왔을 때 남자분인데 예약 전화예요. 선생님, 저는 이사에 관한 트라우마가 너무 있기 때문에 꼭 점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해봤으니까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뭔가 이사를 갔을 때 어떤 증상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해보신 분들은 진짜 뼈저리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분들 또한
이사방위권에 걸려서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지진이 난동이 나고 동토바람에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어떠한 계속 여지껏 경험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무시는 하지 마시고 또 맹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나의 필요할 때 잘만 써먹으시면 나에게 그 영양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자, 반대로 대공망일은 길신이나 흉신이 아예 지상에 없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공망일을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길신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공망일을 쓰지 않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왜? 신이 발동해서 나한테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야 어떤 내가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법정에 서서 관제에 걸려 있는데 승소를 해야 돼. 그럼 길신이 나를 앞을 서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공망일을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개업일, 그리고 결혼식, 예, 혼인은 내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진짜 크나큰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신이 발복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좋은 기운들이 발복이 돼야 결혼 생활도 잘하고 그날 이제 참석하신 하객들한테도 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대공망일이 그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부작용으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일이 꼬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뒤통수를 맞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꼬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동 변동 뭐 이사 이장 요런 이제 대공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태백살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백살은 뭐냐? 날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태백살. 그러니까 이게 살기라고 보시면 돼요. 살기. 태백살이 있는 이제 장소나 그 날에는 이사 못 가요. 네. 그리고 또, 개업도 못 해요. 혼인도 못 해요. 네, 좋은 일은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백살이 해당하는 날짜를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이렇게 커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태백살 이것도 흉살이에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나한테 이제 화살이 되고 어떠한 나쁜 기운을 자꾸 갖다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안 좋은 조건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취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손 없는 날이라고 아시죠? 그게 9영이에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굳이 손 없는 날 아니어도 이렇게 태백살이 없는 날을 택해서 가시면 탈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방향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1일날, 2일날, 또 3일날, 4일날, 5일날, 6일날, 7일날, 8일날 이렇게 8개 숫자에는 태백살이 계속 공존을 하는데 그 숫자마다 의미하는 방향이 틀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에는 방향을 동쪽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2일은 동남간. 네. 그래서 자, 1일, 11일, 21일, 31일 이쪽은 동쪽으로만 이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2일, 12일, 22일 요 날에는 동남쪽으로 이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 이 방향으로만 안 가면 다른 건 써먹을 수가, 다른 날짜는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꼭, 그리고 자, 만약에 내가 5일날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 이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5일 날은 서쪽으로 태백살이 뻗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서쪽을 찾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분명히 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7일 날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원래 북쪽으로 가면 태백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 날짜를 써먹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뭐 부족한 부분,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요거를 보시면 나름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손 없는 날 9, 0, 9, 10, 19일, 29일, 20일, 30일 이 날짜 아니어도 태백살이 없는 방향과 날짜만 따지시면 충분히 이사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또한 깊게 들어가면 본인들한테 이제 다 개인마다 생기복덕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생해주거나 좋은 날짜가 있거든요. 또 저는 손님들 이사하실 때 그런 것도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손 없는 날 9영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생기가 닿는 날이라 복덕이 닿는 날이라 이날에 이사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제가 준비할 때는 탈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두서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사를 계획을 하거나 이장을 계획을 하시거나 집안의 공사, 인테리어 아니면 뭐 공장, 사무실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이제 이동 변동에 관한 문제로 그리고 뭐 우리가 영업장소에도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 공론을 하시고 내가 이런 방향에 이 장소에 이사를 어느 날짜에 가는지 탈이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행하셔야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설명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이에 적어서 요날 이렇게 이제 따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또 계기가 되면 더 자세하게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께 소중한 인연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간직하고 마음에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